오늘은 국제사회의 의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사회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사회란 여러 나라가 서로 교류하고 의존하면서 공존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주로 주권을 지니고 있는 국가들을 기본 단위로 해서 형성됩니다. 이번에는 국제사회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만화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A, B, C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A는 B와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았고요. C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국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마침 오래전부터 거래를 하지 않았던 C국에서 B국과 외교 관계를 끊으면 경제적 이익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A국은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B국과 관계를 끊고 C국과 새롭게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동영상 보고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파나마가 107년간 수교 관계를 이어오던 대만과 단교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며 중국과 수교 관계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만은 파나마로부터 기만을 당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진방 특파원입니다. 대만의 남아메리카 우방이던 파나마가 중국과의 수교를 선택하며 대만과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Me dirijo a la nación el día de hoy para anunciarles que hemos tomado la decisión de establecer relaciones diplomáticas con la República Popular de China. 파나마 정부는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대만은 중국 영토에 양도할 수 없는 일부라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의 수교국은 20개국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파나마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5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취임한 이후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중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파나마 정부는 중국 정부를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했다며 이번 수교는 역사적인 순간이자 양국 관계에 새 장을 열었다고 환영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대만 정부는 파나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대만을 기만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中华民国政府致表愤怒与遗憾，为维护国家的主权及尊严，我国决定自即日起终止与巴拿马共和国的外交关系。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중국의 대만 고립 정책에 외교 무대에서 대만의 설 자리는 더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국제사회의 특성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국의 이익을 중시합니다. 국가 간 관계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변화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전 세계가 합의했던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과 국제환경단체 등 국내외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Paris Climate Accord.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있은 지 2년 5개월 만에 미 행정부가 유엔에 탈퇴를 통보하면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공식적으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지난 50년 사이 74%나 줄었는데도 파리 협약이 미국민들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파리 협약은 2015년에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주도로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 역사적 합의입니다. 미국이 이런 파리 협약 탈퇴 절차에 착수하면서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차질이 빚어질 게 불보듯 뻔합니다. 미국과 양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협약 이행에 미온적일 것이란 관측이 늘고 있습니다. 미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이런 우려를 의식해 당선될 경우 파리 협약에 다시 동참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제인 폰다 등 유명 여배우들은 경찰에 수차례 체포되면서도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앞에서 기후변화 대응 촉구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very human life is dependent on having and honoring our planet. Yet
We have violated and abused Mother Earth. 국제환경단체 멸종저항은 유명 인사들을 내세워 10년 내 온실가스 제로를 만들려는 캠페인을 벌이며 파리협약 준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파리협약에서 탈퇴하려면 1년이 걸립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줄곧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힘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국력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있다면 국력이 강한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세 번째, 국가 간 갈등이 발생하면 이것을 해결해줄 중앙정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파리 조약에서 미국이 빠져나갔더라도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중앙정부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 국제협력은 강화됩니다.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깊어져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국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은 중국에서 코로나가 많아졌을 때 마스크를 보냈었습니다. 중국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한국이 코로나가 많아졌을 때 중국은 마스크를 다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주체 국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것이고요. 독립적으로 외교활동을 하며 독립적으로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고 이런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주체는 국가입니다. 이번에는 국제기구들입니다. 정부 간 국제기구와 국제 비정부 기구가 있는데요. 정부가 회원인 것과 정부가 회원이 아닌 것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제시된 4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UN 국제연합이죠.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기도 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믿고 생략하겠습니다. UN 총회가 열렸을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네요. 영상 보시죠. 정상급 대표들이 참석하는 UN 총회장에서도 몇 시간씩 이어지는 연설은 견디기 힘든가 봅니다. 듣기 싫다는 듯 책을 읽는가 하면 꾸벅꾸벅 조는 참석자도 있었는데요. 자, 일본은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참석자 다수가 이렇게 졸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이란 등 관계가 불편한 나라에 대해선 아주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선 독재자도 모자라 쿠바의 꼭두각시라고 표현했습니다. The dictator Maduro is a Cuban puppet protected by Cuban bodyguards, hiding from his own people. 이때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있던 베네수엘라 외교관이 생중계 화면에 잡혔는데 연설을 듣기 싫다는 표현인 듯 보란듯이 책을 펴놓고 읽고 있었습니다. 표지엔 남미의 해방 영웅 시몬 볼리바르의 사진이 보입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이때 미국 대표단석에선 졸고 있는 장관이 포착됐습니다. 81살인 윌버로스 상무장관은 바로 앞줄에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바로 옆 문우신 재무장관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계속 졸았다고 미국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로스 장관은 보청기를 끼고 집중했던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아예 단체로 조는 모습이 일본 언론사들의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스페인 대통령이 연설하는 상황이었는데 아베 총리는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있다가 중간중간 눈을 떠 애써 졸음을 참으려 하지만 하품이 터져나오고 이내 다시 잠들고 맙니다. 바로 옆 니시무라 아키히로 관방부장관, 그리고 뒷줄에 하세가와 H 총리 보좌관 등 7명 중 5명은 피곤함을 참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OECD입니다. OECD는 원래 OEC 유럽경제협력기구에서 출발하였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약 총 37개가 속해 있습니다. 대부분 선진국가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속해 있고요. 국제적십자사 그린피스, 그것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산업혁명과 19세기 근대국가 출현 이후 빈번해진 식민지 전쟁. 근대 인도주의 운동은 이러한 전쟁으로 피해 입은 부상자를 도우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인도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종, 민족, 국가, 종교 등의 차별 없이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사상이나 태도를 말하는데요.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도주의 기구 적십자의 탄생 배경과 인도주의와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때는 1859년 이탈리아 통일전쟁인 솔페리노 전투의 참혹상을 우연히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스위스의 사업가 장 앙류디낭. 그는 솔페리노의 회상을 저술하며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죠. 이는 유럽 전역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1863년 국제 적십자 운동의 모체인 오인위원회가 탄생합니다. 이어 그 다음 해인 1864년 무력 충돌 희생자 보호를 최초로 문서화한 제네바 협약이 체결되며 결실을 맺었는데요. 이후 오인위원회와 제네바 협약은 각각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국제인도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먼저 국제적십자운동은 국제적십자운동의 시초가 된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재난 대비 및 대응,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각국의 적십자사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적십자사 적신월사 연맹, 현재 191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국의 적십자사와 적신월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끄는 공동가치,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도는 적십자 존재의 이유로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뜻합니다. 적십자 운동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도우며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논쟁에 개입하거나 한쪽에 서지 않습니다. 적십자 운동은 독립적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을 보조하나 적십자 원칙에 따라 자율성을 유지해야 하며 자발적 구호 운동으로 어떠한 이익도 추구하지 않아야 하죠. 하나의 나라에는 반드시 하나의 적십자사만이 존재할 수 있으며 국토 전역에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합니다. 마지막 적십자 운동은 범세계적인 운동으로 각국의 적십자사는 동등한 지위와 책임과 의무를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십자 운동의 탄생과 함께 발전해온 국제인도법이 있습니다. 국제인도법이란 국내외 무력 충돌 발생 시 인도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희생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법으로 크게 제네바법과 헤이그법으로 구성됩니다. 제네바법부터 알아보죠. 먼저 제네바법은 민간인,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 적십자 구호요원 등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과 상병자와 포로 등과 같이 전투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면, 헤이그법은 적에게 과도한 상해나 심각한 환경 및 문화재 훼손을 일으키는 전투의 수단과 방법을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력 충돌 상황 속에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표장은 무력 충돌 상황에서 부상자와 병자, 의료요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듯 무력 충돌 시 국제인도법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평시에는 정부, 국제적십자위원회, 대한적십자사는 군인과 민간인에게 다양한 교육을 통해 국제인도법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참혹한 고통의 전쟁터에서 탄생한 국제적십자운동, 그리고 국제인도법. 전쟁, 재난 등 위기로부터 생명을 구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기 위해 적십자 운동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1971년) 핵실험을 반대하는 12명의 환경보호 운동가들이 캐나다 밴쿠버 항구에 모여 소형 선박에 몸을 실었습니다. 돛대에 녹색기가 걸린 이 배의 이름은 그린피스. 현재 그린피스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본부를 전 세계 41개국에 지부를 두고 500만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회원들은 모두 민간인 신분,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작은 힘이 모여 그린피스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부에 속하는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는 지난 2011년 10월 개소했는데요. 80여 명의 직원들이 다양한 전 지구적 환경 문제를 알리는 변화의 시작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는 정기적으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신규 충원이 필요할 때마다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채용을 실시하는데요. 환경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언론, 온라인, 회계, 모금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what is important is that you have a global mindset, that you already start from young in terms of doing something good for the environment, that you're passionate about Greenpeace, you've well read Greenpeace and follow them and know what they do as an organization and what we actually are actively doing. Greenpeace is a very diverse organisation, and so as a result it has a very diverse range of people and requirements in its staff. I think generally there is a thing that links them all, which is some common mindsets, and they include being very hopeful, very ambitious and very persistent. 그린피스처럼 세상을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부터 먼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Being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also good to know more languages, to know English very well, to know local languages. So these are things that you can do for preparing. To get inside of Greenpeace, it's not a guarantee, but at least you can get the experience starting as a volunteer. Many of the people who worked here started as a volunteer. Biggest change mankind has ever seen for the coming years. If we don't change now, there will be no hope for a better future. 바로 여기 대대손손 지켜나가야 할 지구를 보호하고 더불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 환경파수꾼 그린피스가 있습니다.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주체 세 번째 다국적 기업이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